지금 현재 미국에서 그러니까 줄줄이 지금 미국 대형 약국 매장들이 지금 문을 지금 많이 닫고 있다고 해요. 무슨 내용인가 해서 들어가 봤더니 수십 년간 이제 확장을 거듭해온 미국 거대 약국 체인점들이 이제 최근 수익성 악화로 전국에서 수백 개 매장을 폐쇄하고 있다고 해요. 특별히 이제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대형 미국 약국 체인이었죠. 라이트 에이드라는 곳을 통해서 CVS나 월그린스 이런 그런 큰 대형 약국 체인점까지 해서 1,500개 이상 매장을 폐쇄할 거라고 이제 계획을 발표했다고 해요. 그래서 특히 미국 3대 드럭스토어 중 하나인 라이데이드라는 곳은 지난 15일에 뉴저지주에서 이제 파산 법원에 파산 보호를 또 신청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실적이 너무 부진한 매장 154개를 1차 폐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경비 절감을 위해서 앞으로 최대 500개 이상의 매장을 폐쇄할 것이라고 이렇게 계획을 또 발표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라이트 에이드 같은 경우는 진짜 3대 대형 약국 체인 업체죠. 근데 이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백신 접종에 이제 되게 감소했고 또 사업 부진으로 이제 누적 적자가 계속 쌓인 데다가 또 최근에 오피오이드 같은 이런 그 진통성 마약성 진통제 같은 그런 남용 그런 관련된 대규모 소송까지 이렇게 더해지면서 파산에 몰렸다고 하네요. 근데 이게 또 CBS 역시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CBS 굉장히 많죠. CBS 월그린 특히 라이데이드보다는 제가 봤을 때 저희 쪽에서는 CBS나 이런 월그린은 아직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도 구조 진행을 진행 중이라고 발표하면서 지난 2021년도 팬데믹 때 발표했었어요. 이미 자기네들은 이제 향후 3년간 900개 매장을 폐쇄하겠다라고 발표한 후에 현재까지 이제 244개 매장이 진짜로 문을 닫았다고 해요. 그리고 월그린스 같은 경우도 역시 미국 내 한 150개 매장 폐쇄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하면서 이렇게 3대 미국 약국 체인이 모두 몸집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이게 아마존이나 월마트 이런 온라인, 오프라인 소매점들하고 계속 이제 경쟁이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이제 이들의 전성기도 이제 저물게 된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고객들의 소비 패턴이 변한 거죠. 그러니까 약국으로 직접 가서 약을 타왔다. 그전에는 이제 이런 소비 패턴이었는데 지금은 나 이제 웬만하면 온라인으로 받고 싶어 이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팬데믹을 거치면서 고객들의 소비 패턴 변화가 있었고 또 요즘에 또 소매 범죄 증가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문도 닫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확실히 이런 대규모 매장 폐쇄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파이가 줄어든 거죠. 예전에는 약국을 통해서만이 체인 약국들을 통해서 약을 받고 이제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아마존에서도 하고 뭐 월마트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대형 업체들은 이미가 소매 업체로서는 굉장히 탄탄한 데다가 사람들이 이제 장도 보면서 이제 당연히 그 약까지 타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편한 거죠. 또 이런 쪽은 또 온라인도 너무 발달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극명하게 대조적으로 아마존이 또 발표를 합니다. 드론으로 이제 처방약을 드론으로 배송하는 테스트를 이제 이미 시작했다. 정말 상반된 뉴스 기사를 발표를 하죠. 그러니까 한쪽은 매장을 어마어마하게 폐쇄를 하고 있고 뭐 아마존 같은 데 드론 배송을 약을 이제 드론으로 배송하겠다 이런 또 이제 사업 확장, 한쪽은 사업 축소, 한쪽은 사업 확장 발표를 동시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존이 지금 몇 년 동안 의료 분야에서 입지를 키워왔어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책을 파는 곳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사업을 다각화하죠. 잡다한 물건을 다 팔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로서리까지도 이제 그로서리 배송까지 이렇게 하고 지금 이제 의료 쪽 약국까지도 이제 이렇게 다 확장을 시켰잖아요. 그래가지고 약국을 추가하는 거 외에도 1차 진료 제공업체인 원 메디컬을 인수하는데 거의 440억 달러를 지출했다고 해요, 아마존이. 그래가지고 지난 8월에는 50개 주 전체에서 이제 화상으로 원격 의료 방문을 또 추가했다고 해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존이 최근 약물에 대한 드론 배송을 텍사스에서 테스트 한다고 이렇게 밝혔는데 지난달 칼리지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가 있어요. 텍사스에. 거기서 고객이 이제 주문한 후에
1시간 이내에 드론으로 처방전을 배달받을 수 있다라고 밝혔어요. 그래서 약국이 있는 배송센터로부터 비행하도록 이제 프로그래밍이 된 드론은 고객 그 주소로 이동한 후에 4m, 그러니까 13피트 높이까지 하강해가지고 패키지를 떨어뜨리도록 이렇게 프로그래밍이 돼 있다고 하네요. 지금 아마존은 고객이 500종 이상의 약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어요. 근데 이 목록에는 이제 독감이나 이런 폐렴과 같은 질환, 이런 일반적인 치료법은 포함이 돼 있지만 통제된 약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피오이드랄지 날카릭 이런 진통제, 이런 남용할 수 있는 약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약은 이제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래서 아마존이 이제 드론을 이용한 처방전 배송을 시도한 최초 회사는 아니었어요. 이게 찾아봤더니 이제 CBS가 실제로 2019년도 때 UPS라고 하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배달하는 그 우편물 배달하는 업체죠. 거기와 협력해가지고 노스캐롤라인에서 배송 테스트를 했지만 해당 프로그램은 지금 종료됐다고 해요. 뭐 자금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레귤레이션 문제였을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땐 자금 문제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아마존은 자금이 너무너무 풍부하잖아요. 이런 CBS나 이런 거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되죠. 그래서 아마 자금 문제 때문에 포기를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아마존은 자사의 드론이 최대 120m, 거의 400피트까지 날아간 후에 고객 그 집에 도착하면 천천히 하강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밝혔어요. 그래가지고 드론이 이제 배송 마커에 패키지를 떨어뜨리기 직전에 배송 구역에 있는 뭐 애완동물이 있다든지 아니면 어린이나 아니면 기타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이렇게 확인하고 자기네들이 떨어뜨린다고 하네요. 천천히. 그래서 이제 정말 팬데믹을 거치면서 오프라인 스토어, 기존에 있었던 오프라인 대형, 미국의 정말 대형 약국까지도 이런 대형 온라인 소매업체한테 먹히는 거죠, 지금. 그래가지고 너무 극명한 대조적인 기사여서 흥미로워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갈수록 사람들도 이제 역시 온라인으로 이제 비대면으로 하는 거를 이제 계속 원하고 있고, 이런 뭐 치안이 이제 더 불안할수록, 뭐 요즘에 막 미국은 특히 총기 사고도 많고 또 이런 요즘에 절도범들도 늘어나고 이러다 보면 사람들이 아무래도 더 온라인으로 하지 않을까요? 아무리 이제 팬데믹이나 이런 코로나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번에는 질병 문제가 아니고 그런 사람 대면하는 게 무섭고, 이게 미국이 아무래도 치안이 엄청 좋은 나라는 아니잖아. 왜냐면 총을 소지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 접촉을 피하고 싶은 거죠, 사람들도. 그리고 또 운전해서 가는 것도 귀찮고, 갈수록 역시 온라인으로 비대면 하는 거를 원하고 있는 그런 소비자의 패턴이 이렇게 극과 극으로 기업들의 운명을 좌지할 수 있다라는 게 정말 흥미롭고, 이게 또 다른 한 가지 사실은 또 개인들만 이렇게 양극화가 되는 게 아니고 기업들 사이도 굉장히 양극화가 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이번 기사를 통해서. 그 대형 체인 약국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거대한 아마존 같은 공룡 기업을 못 당하는 거죠. 자금 면에서. 그러니까 이런 자금 면이나 리소시스 면에서는 못 당하다 보니까 이런 큰 거대한 공룡 기업들은 그런 자금이나 그런 풍부한 자원들을 통해서 더 사업을 확장하고 더 커지고 더 몸집이 이제 불어나고, 이런 반면에 이런 특화돼 있던 어떤 조그만 사업, 조그만 것도 아니죠. 대형 체인 약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큰 거대한 공룡 기업에는 밀리는 거죠. 이런 자금 면에서나 이런 거에서 밀리면서 쇠락의 길을 가고 있는 그런 극명한 대조를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좀 흥미로웠습니다.